마지막 커피. 1. 첫 만남 1896년 러시아 공사관. 눈발이 휘날리는 새벽 고종은 가마 안에서 떨고 있었다. 왕비를 잃은 지 5달. 명성황후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일본인들의 칼날이 번뜩이던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선의 왕이면서도 자신의 아내 하나 지키지 못했다. 폐하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종은 초라한 상궁 옷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다.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온 왕.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폐하.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뒤로 낯선 건물, 낯선 가구, 낯선 사람들이 보였다. 고종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사흘째 되던 날 베베르가 홍차와 함께 검은 액체가 담긴 잔을 가져왔다. 폐하, 이것은 커피라는 음료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황제들도 즐겨 마십니다. 고종은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낯설지만 깊고 그윽한 향. 한 모금 마시자 씁쓸하면서도 묘한 여운이 입안에 퍼졌다. 순간 명성황후의 마지막 순간이 아닌 그녀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것은 신기하구나. 그날부터 커피는 고종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쓴맛 속에서 단맛을 찾아내듯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다. 정관원의 봄 1900년 경운궁. 전하, 정관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종은 새로 지은 서양식 건물을 바라보았다. 붉은 벽돌, 높은 천장, 넓은 유리창. 조선의 전통 건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곳 한쪽에는 커피를 내리는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제 이곳에서 외국 사절들을 만나겠소. 그리고 고종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커피를 마시겠소. 국내부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커피는 서양의 음료입니다. 조선의 왕께서 매일 그것을 드시는 것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오? 고종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소. 일본은 이미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 강해졌소. 우리만 옛것만 고집하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소. 그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이 작은 잔 속에 새로운 세상이 담겨 있소. 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뒤처질 것이오. 정관원에서 고종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외교관들을 만났다. 그들과 커피를 마시며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외교 전략을 논의했다. 각국의 힘의 균형 속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고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폐하께서 커피를 즐기신다니 놀랍습니다. 미국 공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를 야만인으로 보았단 말이오? 고종도 미소를 지었다. 조선은 작지만 결코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오. 우리에게도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있소. 하지만 고종의 노력은 점점 무력해져 갔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3. 헤이그의 절규 1907년. 실패했습니다, 폐하. 이준 열사의 부음을 전하는 신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지만 결국 조선의 목소리는 세계에 닿지 못했다. 오히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켰다. 짐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이오? 고종은 빈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한때 이 잔 속에서 희망을 보았건만 이제 그 잔은 그저 차갑고 공허했다. 순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다.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고종은 태왕제가 되어 경운궁에 유폐되었다. 여전히 커피는 마셨지만 그 맛은 예전 같지 않았다. 씁쓸함만 남을 뿐 그 속의 단맛은 사라져버렸다. 4.
마지막 아침 1919년 1월 21일. 전하,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궁녀가 은쟁반에 커피를 올려놓았다. 고종은 67세가 되었다. 흰 머리, 깊이 패인 주름, 힘없는 눈빛.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오늘 커피는 누가 내렸느냐? 손탁 호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전하. 고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탁. 러시아 공사관 시절 알게 된 그녀가 운영하는 호텔. 그곳의 커피는 여전히 훌륭했다.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커피의 향이 평소와 달랐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수십 년간 커피를 마셔온 고종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설마. 하지만 고종은 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전하, 아직 드시면 안 됩니다. 내관이 황급히 말렸지만 고종은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쓴맛. 강렬하고 깊은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서 고종은 자신의 삶을 보았다.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치욕, 명성황후의 죽음, 을사늑약의 굴욕, 강제 퇴위의 비통함.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내 마지막 커피구나. 고종은 알고 있었다. 이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잔을 비운 고종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조선은 영원하리라. 그 후 에필로그.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독살이다. 일본인들이 커피에 독을 탔다. 우리 황제를 죽였다. 분노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고종의 인산일에 모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으로 폭발했다. 대한 독립 만세. 정관원은 여전히 경운궁에 남아있다. 그곳에는 고종이 마시던 커피잔이 전시되어 있다. 작고 하얀 도자기 잔. 그 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보는 이들에게 묻는다. 그날 그 커피 속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하지만 패자의 슬픔도 기억되어야 한다. 고종의 마지막 커피는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